우리가 영도 근역,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영도 근역이 아니지만 우리 대상은 영도 근역, 우리 고3 우리 고3이라기보다는 수험생이지. 이번에 2022 학년을 위한 우리 시험친 이번에 수능생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영도 근역에 이름으로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에 대한 정말 소중함의 서밋 시간표를 또 생각하면서 서밋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예비대학 수련회 때에 늘 주시는 말씀처럼 대학 4년을 1, 2년 안에 정말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우리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10주 동안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한 도움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히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지켜주시는 귀한 축복의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모임입니다. 오늘 잠시 말씀 하나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보려는 부분이 있겠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애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혜가잖아. 그렇지. 외우는 척 하지 말고. 제가 이거 산동대 면접 보기 전에 봤다. 내일 점수라지. 네, 맞아요. 맞지. 수능 점수. 내일 저거 성적표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희망이요, 아니면 급이요? 급이. 저는 급 A 플러스 감동이고. 감동이고. 저는 한양대가 제일 높아요. 니는 어디? 한양대. 아, 지금 한양대도 나왔어. 네. 한양대 되면 죽이는데. 한양대 왜 죽이는 줄 알아? 왜요? 예진이 미션은 바로 옆에 있잖아. 네. 거기 미션을 가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다 중요한 부분 속에 이번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고요. 일단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자, 일단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원래 사랑스러웠는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 하나님과 사람. 오늘 이 모임은 그지? 물론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서밋 준비 그리고 4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뭐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래 하기 싫다 나도 이거를 과연 말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지 같은 경우 그 하기 싫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냥 다 한 건 아니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억지로라도 해놓고 딱 가서 대학 딱 들어가 보니까 왜 이거를 해야 했지라는 부분이 조금 인지가 되더라는 거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본인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한다면 그런 효과가 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영적 성장이고 예수님의 영적 성장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영적 성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키가 자라갔다. 육신적 성장. 그리고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그죠? 1이 지식적 성장.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은 프라이드한테 되었다는 거죠. 자랑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영적 성장, 육신 성장, 지식적 성장이 이게 3차원적 입체적 성장이 되어지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장 따로, 이 성장 따로, 이 성장 따로, 혹은 이거 성장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되는 대항적인 되는 것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성장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아니죠. 영적 성장과 육신적 성장과 지식적 성장은 3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뭐 통합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 반드시 운동 시간을 우선순위에 넣어놓으세요. 시간이 나면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서는 엄청 운동을 하고 있어. 지 머릿속에서 가상 공간에서 늘 운동하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해. 그래서 물어보면 운동하면 해야죠. 아니면 하는데 뭐 해야 뭐 가끔 뭐 해요 이래. 가끔 뭐 해요. 가끔 뭐 해요를 추적해보면 이미지 트레이닝만 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안 해. 그래서 운동은 우선순위에 반드시 들어가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서 가장 상위급에 해당되는 곳으로 딱. 그러면 우선순위에 넣는다는 말은 시간을 정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입체적, 통합적인 입체적인 3차원적인 입체적인 축복이 돼요.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자, 그리고 우리는 그죠? 이 시간대는 요거겠죠. 지식적 성장이라는 부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러한 성장에 대한 우리가 보면 원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원법을 써요. 영적이라는 것은 거룩한 거고 굉장히 하이 클래스고 그 외에 육적이다. 우리가 생동한다, 액션한다, 생활한다 이런 것들은 하이 클래스. 이런 어떤 이원적인 차원이 사실 기독교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원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원적인 차원이 아닌데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이라는 것이 보좌 안이 돼야 된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과 땅. 항상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거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생각해야 될 범위를 하늘에서 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 사이에 뭐가 있을까? 하늘하고 땅. 응? 과가 있지, 과. 하늘과 땅이니까. 그러니까. 웃었어. 웃었어. 자, 그렇게 치고 나도 순간적이었다. 순간적 애드립이었다. 그럼 괜찮네. 그래가지고 자, 그런 그쪽 애드립이고 말고 또 과라 하지 마라.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땅 하면 그 사이 뭐야? 그 사이를 나는 이렇게 부르거든. 부주라고 불러.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사실은 우주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정복한다라는 개념이 지구의 땅, 그러니까 어스적인 어떤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냐? 자, 3단체를 한번 생각해봐요. 3단체가 지금 정복하는 삶을 살잖아. 그래서 정복하는 삶을 사는데 어스적인, 다시 말하면 지구적인 어떤 대지적인 어떤 부분에서만 장악하려고 할까?
검색 요땅 그 아마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마존 지식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마존 아니면 지식인보다는 아마존에 대하여 통합으로 들어갔어. 자, 쭉쭉 영어로 된 아마존도 있고 한국어로 된 아마존 있겠죠. 저게 아마존 기본 정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대표자 누구야? 제프 베조스. 네, 베조스 좀 알아요? 네, 아셔야 돼요. 사고에서 인터넷 창업된다고 스토리가. 네, 이 아마존이 원래 온라인 책 팔았던 곳이잖아. 근데 지금은 아마존을 책 파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기본 정보에 들어가서 아마존도 보기. 자, 아마존에 그러면 이렇게 치봅시다. 아마존과 우주. 우주 패스 잡았어. 아마존과 우주 아니면 아마존과 화성. 그러니까 베이조스가 사실 지금 아마존 CEO를 물러가겠다 했거든. 물러가겠다 했는데 물러가는 이유가 자기는 우주 탐사에 전념하겠다 이랬거든. 내가 왜 아마존을 봐라 하느냐면 유모선이 말씀하시는 3단체라고 하는 그 흐름 있죠. 그런 어떤 종류, 그죠? 그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마존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존이 지금 최고로 많이 지금 관심 분야가 우주 분야예요. 우주 분야. 네? 아마존이. 그러면 어스적인 부분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구적인 어떤 부분을 넘어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테슬라 앨런 머스크죠. 앨런 치면 I 앨런이고요. 앨런 머스크하고는 바로 떠죠. 앨런 머스크 해가지고 스페이스 X ABCD 할 때 X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X 하면 사진만 보더라도 멋이 핑클링 날아다니죠. 이미지 그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지금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자동차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미래 인류를 구하는데 그죠? 끝없이 우주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그 개념이 오히려 기독교인일수록 어스적인 개념이 더 많이 갖고 있어. 근데 3단체는 이 어스, 다시 말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인간들이지, 인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어디까지 땡겨 올리느냐, 우주까지 땡겨.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보좌와 세계, 이게 원리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 자, 이거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해결을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뭐죠? 정복자의 축복을 할 수 있다.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복자의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언제 누립니까?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그치?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주거든. 그래, 은자씨한테 주거든. 성은 남씨고. 그 남씨 네 자매입니까? 그죠? 남은자는 그냥 은자, 능자, 를자, 일자를. 예, 길자. 그죠? 이렇게 이름 만들었는 거. 을자, 길자 맞죠? 그죠? 어쨌든 남은 자, 그죠? 에게 뭐를 주신다? 정복자를 주신다. 근데 정복자라는 개념의 축복이 3단체는 사실은 하늘하고 땅, 그 하늘하고 땅과 성경은 땅 아래까지 이야기하거든. 그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라니 이래 되거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 3단체는 이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하려고 하지. 그럼 땅 아래는 어디까? 지옥이라기 말고 땅 아래는 어디까? 그래서 해심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양에 대한 연구도 3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청, 그죠? 해양 심청 연구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또 각종 에너지들을 파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위에서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무릎 꿇히게 만들겠다 했거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그죠?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러면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말은 너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범위가 어디라고? 또 땅, 또 땅 아래. 끝난 거지. 근데 이 원리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띄워져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3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얘들은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모이는 모임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모였지만 한 번 더 본다면 자, 그 2021년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그 대학 수련회 안에 예비대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예비대학 수련회 할 때마다 공부사님 그래요. 올해뿐만 아니라 예비대학 수련회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예비대학 수련회에서 야 대학 4년 1, 2년 안에 끝낼 정도로 해라. 그래서 이게 뭐냐? 서밋 공부다. 4년에 대한 부분을 그럼 그 말은 그러면서 빌 게이츠 이야기도 하시면서 빌 게이츠가 2년 안에 끝냈다. 그리고 2년 안에 끝내면 그 하버드를 끝내버리고 더 이상 배울 거 하고 나왔다 이거. 그죠? 근데 나중에 재밌는 거는 하버드가 명예 졸업장 주고 막 그랬잖아. 그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4년 중에 2년만 하고 자퇴해라 이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그 안에 실질적인 학문은 다 끝내버리라. 그리고 나머지 남는 기간을 뭘로 준비를 해라 말이에요? 서밋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네 걸로 준비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다 있으니까 이거하고 별개로 준비해라는 거냐? 아니잖아요. 이거와 연관되어서 서밋 공부를 해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4년을 2년같이 혹은 4년을 1년같이 4년을 1년 안에 끝내기 4년을 2년 안에 끝낸다라는 부분이 되려면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냐? 예비대 기간. 예비대 기간이라면 아직 대학생은 아닌데 대학생을 준비하는 그 예비 대학생이지. 그러면 어디서 언제까지일까? 당연히 수능에서부터 입학까지. 조금 더 줄인다면 합격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학까지겠지. 그러나
요 수능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한 1개월 반 걸려요. 그러면 와 합격이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하나 선택했다. 합격이다. 이럴 중순이나 말대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나 재수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재수할래. 근데 그 결정도 언제 한다고? 거의 1월달 되면 그 결정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입학은 3월에 입학하지만 사실은 뭐 여기 선배들도 있지만 2월 말쯤 돼버리면 수강 신청 들어가고 이미 대학생이야. OT 들어가지 뭐 하지 않아. 이미 대학생이야. 2월 1, 2일 첫 주간 둘째 주간부터 최종 합격한 학교에서 이제 등록 공례라고 자꾸 날라옵니다. 맞지? 내 말? 맞으죠. 그러면 본격적인 대학생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요즘은 추세적인 어떤 부분이 어쨌든 유목사님 메시지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재수보다는 뭔가 내가 뚜렷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수보다는 어느 학교라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전문성을 쌓고 승리 공부를 한다가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재수의 퍼센트가 갈수록 줄어들고 재학에서 바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비대라고 했을 때는 수능에서 입학까지의 기간인데 이것도 길어봤자 3개월인데 시험 치자마자 내가 이야기했는데 벌써 12월이야. 한 달 또 지나가버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기간이 결국은 이 기간에서 우리가 무슨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 아까 말했던 4년을 1년이나 2년 안에라고 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여기에서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모임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여러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하이틴 영화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틴 영화들 보면 주로 막 학교에서만 난리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하이스쿨 이야기잖아. 근데 배경이 대학이 딱 되었을 때는 거의 분위기가 학구적인 분위기예요. 완전 극과 극이지. 파티 뭐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학에서의 캠퍼스 내에서의 실제의 모습보다는 그냥 금요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뭐 주말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여서 뭐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대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학부가 시작이 돼요. 공부가 시작이 돼요. 또 애들도 대학 들어갔다면 나는 공부하러 들어갔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이스쿨까지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재는 거지. 내가 공부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업으로 바로 나갈 거냐?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다가 유니버시티에 딱 들어가면 그것도 뭐 주립대 이래 들어가면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식처럼 주입식 공부가 아니고 그치? 토론식 공부인데 토론식의 수업인데 지금은 토론식도 넘어서서 이제는 실험식이거든. 이제는 선진 대학에서의 수업 방식이 실험식이에요. 실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뒤에서 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네. 거기에 대한 배경은 이거인 것 같아. 그 사상은 이거인 것 같아. 네가 이거 한번 공부해봐. 가르치지 않고 공부의 길만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험에서 뭔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들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그런 대학에 지금 프랑스에 그런 대학이 하나 있죠. 이 대학 이름 까먹었다. 지난번에 내가 그 대학 그 이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니한테 얘기하거든. 누구한테 얘기? 저 프랑스네요. 네, 프랑스 그 대학인데 그 2만 대 1이거든. 근데 이번에 다락방 목사님 따님이 2만 대 1을 두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는데 그리고 뭐냐면 그 대학의 졸업 기준이 뭐냐? 졸업 기준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만들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거야. 지구상에 만들지 않았던 그거 만들어내는 졸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걸 보고 실험식 교육이라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데 왜 이런 정보가 필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느냐 아까 내가 뭐 3단체가 되는 거야. 3단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Q 뭐 148 이상 뭐 이런 사람들 모임도 하지. 그걸 뭐 멘사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 1% 정도, 1%도 아니지 0.몇 %의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3단체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 3단체를 보고만 하자고 나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하면서 지우는 게 어디가 있죠? 물티슈로 지우시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왜 이거를 선택했냐? 이것이 뭐냐? 나 이거 말할 동안 몰랐는데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 철학이라는 부분. 철학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 OT적인 개념이 좀 있어서 전체 시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4년을 2년같이 그거 하나 빠졌다. 4년을 2년같이 혹은 4년을 1년같이 해내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나눠주세요. 갑자기 윤리 와서 아마 저 이름 틀렸는데 시험 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왜냐? 그렇지. 질문 받아봐. 왜냐니까 나는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가 없어. 공리지 공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올해 10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였어요. 네, 올해 10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인데, 자, 그 중에 지문들을 한번 볼까요? 자, 16번의 각, 그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좋은 유일한 경우는 심신의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충족하지 않아도 고통을 받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 이 말 자체, 그러니까 문장 이거 뭐 문제 풀이 아니에요. 그냥 수준을 말하는 거야, 수준을. 자, 그러면 저기 18번 지문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행복은 유일하게 바람직한 목적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바람직하다. 행복이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뜻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이 정도 지문에 대한 부분에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문장 이해에 대한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다라는 개념으로서 지금 내 있잖아. 자,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주는 거는 대학과 고등학교 그 중간 사이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대학의 전공, 특히 전공 들어가면 요거보다 수준이 조금 더 문장적 수준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잘못 찍었다. 내가 어찌까지 이쪽으로 찍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찍고. 자, 이거 오늘 교재이면서 동시에 두 개죠? 두 개. 자, 결론이면서 이 책의 그 가이드 역할이에요. 가이드 이 책의 결론인데 결론을 제가 먼저 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의 전체적으로 가이드 역할. 이 책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결론을 먼저 오늘 첫 시간에 복사를 해왔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복사를 하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교재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좀 10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입니다. 철학과 굴뚝 청소부 저자는 이진경 서울대 출신이고요. 교수도 서울대에서 예, 요 책 하네요. 요 책 하는데 크게 차트 6가지로 되어 있어요. 6가지 되어 있는데 요거 한 10주 정도면 사실은 조금 짧아요. 시간이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이걸 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준적인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자는 거야.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딱 갔을 때 대학 교재를 딱 처음 펼쳐도 이질감이 안 생기면 일단 1년 세이브 묵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이 지식이 여기에 담겨있는 지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철학이라는 게 왜 이걸 내가 선택했냐면 보통 지금 철학은 신 하나님이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신이 아니고 이거는 기독교 신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자연 요 관계예요. 요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관계예요.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 신이 인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지배적인 역할과 인간은 신의 종속적인 역할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라는 말은 안 해요. 종속적인 역할 요 역할에 대한 부분의 관계를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제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인간이 신에서부터 즉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부터 탈피를 하려고 해요. 왜 탈피를 하려고 하느냐? 기독교의 신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중세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이 타락했어.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중세 교회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진짜로 미치겠네.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탈피를 하고 싶은 거야. 요걸 보고 근대라고 해요. 근대. 그러면 이 철학의 관계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 그지? 관계 설정이 무슨 설정으로 되어버리냐면 문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철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단어가 문제 설정이라는 단어예요. 특히 이 책에서는 제일 많이 다루는 단어가 문제 설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제 설정. 자,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니까 즉 신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탈출을 했어. 탈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선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전에는 신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은 신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 속에 들어간 같은 어떤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신으로부터 탈피를 딱 하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까요?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자의 위치를 쓰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의 도구, 그 지배의 도구가 뭐냐? 과학이에요. 그래서 근대는 과학의 발달이다. 그래서 근대를 보고 모던이라고 말하죠.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서 자연에 대하여서 관계 설정을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입장에서가 뭐가 일어나요?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환경 파괴도 일어나고 많은 파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파괴가 일어나니 이 자연이 뭐 하게 되죠? 스스로 자연이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말은 자연지는 대항 못하잖아. 이 자연을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겠죠.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냐? 이 근대주의가 맞냐? 그래서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탈근대에 대하여 드디어 탈근대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지. 그치? 탈근대는 곧 뭐로 가요? 현대로 가요. 그럼 탈근대와 현대 사이가 우리가 가끔 들었던 포스트 모던이다 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로 그러한 철학이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사상들이죠.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정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 쉽게 말하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상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접해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는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의하여 나는 경제에 대하여서 개발하겠어. 연구 개발하겠어. 이런 주의가 있는가 하면 나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하겠어. 라고 하는 주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 그러한 흐름 속에서의 예를 들어서 자유경제시장 체제 아니면 사회주의의 그지 그 소비 위주의 시장 체제 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뭐죠 정치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가장 기반의 사상은 뭐다 말이에요? 철학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학은 이과 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준적인 부분을 인지하면서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공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철학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그죠? 앞으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놀아야 될 것, 메타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메타버스의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건 게임 철학이거든요. 게임 철학에서는 게임 세계관이 있고 그 게임 세계관에서의 그 세계관은 게임을 만드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제작 의도라든지 이걸 보면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워낙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BTS 한번 쳐보세요. BTS BTS와 철학 땡 한번 뭐 나오나요? 아미가 알고 그렇죠. 아미가 읽은 BTS와 철학하게 되죠. 그 클릭해보세요. 자 젠트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BTS의 정신은 자유다. BTS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강요와 편견을 막아내는 방탄소년단이다. 자, BTS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강요와 편견을 막아낸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철학적 표현이에요. 이미 표현 자체가. 그래서 현대 철학의 정신도 자유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각 노래마다 써져 있는 철학의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 책의 연구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사진 있죠? 사진 그거 클릭해 보세요. 그럼 확대되죠? 거기서 한번 보세요. 자, 피땀 눈물과 초인의 철학인데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있죠? 그거와 초인의 철학. 초인의 철학하면 니체죠. 자, 그 다음에 온 이번에 한때 굉장히 히트쳤던 온이라는 노래와 죽음의 철학. 즉 죽음의 철학은 하이데거거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와 존재의 철학, 그지? 그리고 Am I Wrong과 소통의 철학, 소통의 철학은 하바마스 그리고 라캉, 들레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 책에 한번 살짝 자. 큰 책이니까 펼쳐놓고. 자, 근대 철학 누구 나와요? 제일 처음 데카르트.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스피노자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책에는 다루진 않았는데 라이프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대 철학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죠? 그 다음 넘어가면 영국의 경험론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영국의 경험론 쪽으로 나가면 품 나올 거고. 그리고 누구 나와요? 품 전에 누구 나오죠? 로크 나오죠? 로크 나오고 그 다음 누구 나와요? 누구야? 로크 그 다음 누구 나와요? 버클리 나와요? 로크 나오고 누구 나오죠? 칸트, 피테, 헤겔 아니 그 앞에 영국 스피노자 데카르트 그 앞에 무슨 아니 그 다음에 제가 스피노자 그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쪽으로 들어가면 누구 나와요?
로크, 그 다음에 틀렸어. 누구 나와요? 로크, 버클리, 흉 나오죠. 버클이요? 버클리, 명을. 아 네네네. 버클리, 그 다음 흉 나오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는 완전한 관념론 쪽으로 넘어가는데 칸트 나오고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칸트, 그 다음 누구 나와요? 피에테 나오고 그 다음에 헤겔 나오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그 사이가 좀 빠졌는데 그 다음 넘어가면 탈근대주의 해체 철학이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막스는 칼 막스, 우리 마르크스 들어봤죠? 그 마르크스, 칼 막스라든지 그 다음에 칼 막스 밑에 누가 나와요? 프로이트 나오죠. 프로이트 맞아, 프로이트 꿈의 철학이라고 모든 걸 성적으로 이해하는 거 있죠. 그 다음 누구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용사 메시지 한참 넘어 니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락캉 나오죠. 아까 지금 BTS하고 누가 나와요? 락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보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 나오나요? 들레저하고 누가 나오죠? 카타리 들레저 나오죠. 들레저. 아까 그 한번 보세요. 네, 이제 BTS와 뭐죠? BTS는 리종의 철학해가지고 그죠? 들레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철학에 대한 부분이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노래뿐만 아니라 미술, 현대미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학과의 가장 모든 배경에는 이런 철학자의 사상 혹은 철학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철학의 조류사가 항상 밑바닥에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야. 항상 깔려 있어. 그래서 철학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일단 수준적인 부분만 봅시다. 아까 이게 다시 한번 지문 보세요. 지문 18번 지문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면 20번 지문 볼까요? 같은 거 좀 보니까 그렇죠. 20번 지문 갑 읽어봅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갖도록 노력할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개인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의 이익을実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문이.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렸던 거. 여기 지금 고등학교와 대학의 중간 정도가 되는 문장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볼까요? 자, 근대 철학의 경계들. 첫 지문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요건 빼버리고, 자, 주체와 진리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주체와 진리라는 두 개념으로 요약했던 데카르트의 문제 설정은 신학과 교리의 지배 아래 있던 철학을 그 중심을 말하는 주체로 전환함으로써 중세 전체와 구별되는 하나의 정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철학적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학적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런 수준적으로 조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 같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근대를 특정짓는 근대적 문제 설정은 주체의 통일성과 중심성을 가정하며 그것을 개념적 영역에 출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 철학이라는 특징, 모든 지식을 오직 참된 지식, 과학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당화하는 점에서 과학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성의 빛으로 만물을 비추어야 하며 인간의 몽매한 삶과 실천 역시 이 이성의 빛에 의해 계몽되어야 한다는 생각했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배경의 서론에서 이 책에 대한 것이 이랬습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는, 대학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한 달 더 들어가는 가도기적인 문장력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고등학교 지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나요? 조금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더 느껴질 거예요. 그죠? 어떤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해도가 지금까지 이거는 대학에 들어가면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 내가 모른다 하는 부분은 자기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은 요 정도 수준으로 딱 여러분들 입학하잖아요. 입학하고 첫 교재를 딱 열면 이래요. 이게 1학년이 조금 낮고 2학년이 낮고 3학년이 낮고 1학년에 대학은 1, 2, 3학년, 4학년의 개념이 교재에는 없어요. 학교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는데 선택한 대학 교재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 구분이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 그치? 고1, 고2 국어, 고3 국어 이렇게처럼 대1, 대2, 대3, 대4 이렇게 안 나눠져 있다. 그러니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대학에서 쓰는 문장적인 구조나 그런 흐름으로 딱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그 일반 대학을 나오게 된 어느 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냐? 2년 걸렸대. 대학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만드는데 2년이 걸렸대. 그 친구가 공부를 좀 한 친구거든. 그러니까 우리 쌤은 몇 년 걸렸어요? 이런 거요? 예, 이런 어떤 문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대학 문장에 대해서 딱 이를 봤을 때 이게 이제 내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내한테 이제 맞아진다 했을 때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지금 1년 전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 중. 그렇죠. 어떤 또 다른 전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야 졸업을 했는데 뭐냐면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3개월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목요일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주 한 주 지나면 목요일이 이제 괴로워질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놓고 들어갔을 때 느끼는 거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니까 들어가고 뚜껑 열으면 이미 인지가 된 상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지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하나만 자 앞으로 내가 이걸 해나가면서 좀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이 철학적 근대를 특정짓는 근대적 문제 설정은 자 근대적 문제 설정이란 말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 설정이라는 게 뭐냐고요? 자 한번 치봅시다. 문제 설정. 자, 문제 설정. 문제 설정에 저는 지금 뭘 보냐면 사전을 보고 있거든요. 어학 사전 쪽을 딱 보니까 문제 설정 그러니까 직접적 역사, 발생적 원리, 성능 지표, 문제 설정, 물지식인 것처럼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오는 문장에 대한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 안 됐다. 즉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는 이렇게 지식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아볼 거예요.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 찾아볼 거예요. 설정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설정이 왜 중요하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들, 그죠? 문제 설정. 그럼 하나 더만 들어가 볼까요? 철학의 문제 설정, 철학의를 한번 볼까요? 철학의 딱 집으면 이제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쭉 나오죠. 그 중에서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보이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신에게서 독립한 주체, 진리라고 하는 인식의 목표 설정. 그러니까 문제 설정은 쉽게 말하면 목표 설정이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과학 박정을 가로막는 허구적인 원리나 개념, 사고 등을 제거하는 청수부 역할을 자임한다. 단순관념, 복합관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다가 아까 저게 설정 나왔던 로크도 나오고 버클리도 나오고 휴도 나오고 칸트도 나오고 그런 개념이네 하는 것들이 조금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거나 우리가 생소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물론 지문을 다 읽고 난대요. 지문을 읽고 그 중에서 나오는 단어 한 번 더 찾아서 그 정도에 찾으면, 왜 이걸 찾느냐면 지금 글을 읽는 이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되어질 거니까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7시네. 예.